개인회생 제도 소개.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가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데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 금지 명령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고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이 직접 채무자 면담을 실시합니다. 개시 결정.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개시 결정과 동시에 개시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채권 이의기간. 개시 신청 시에 제출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 채권자 중에서 채권액 등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그 개시 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절차의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집회가 개최되어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법원은 제출된 변제 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 법정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수행. 변제 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그와 같이 임치된 금원을 변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실무상 변제할 금원의 임치는 지정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생위원이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 수행을 독려하게 됩니다. 면책.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 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벌금이라든지 채무가 고의로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구하는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부분과 첨부 서류인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및 변제 예정액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습니다. 수입원에 따라 급여소득자인 경우와 영업소득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회 운행구자에 인치할 뜻을 기재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최근 2월 내에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기준 작성할 것.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 무담보 채권, 후순위 채권 순으로 기재하되 오래된 채권부터 기재할 것. 동일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연속해서 기재할 것. 한 개의 채권에 한 개의 채권 번호를 부여할 것.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은 본래 채권 번호 아래에 가지 번호로 부여하고 기재할 것. 채권 원인 일자와 채권 현재액을 부채 증명서와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할 것. 채권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의 기재대로, 자연인은 이름을 기재하되 개인 영업자의 상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함께 기재할 것. 채권 현재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가상금 등을 합산하여 원금으로 기재할 것.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별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을 말하고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채권자 목록에만 기재하고 부속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1항과 2항의 금액은 채권자 목록의 금액과 일치하게 기재하고 3항의 금액은 별채권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별채권 목적물의 환가 예상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항의 금액은 별채권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의미하는데 1항과 2항을 더한 금액과 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3항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항의 금액은 1항과 2항을 더한 금액과 3항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액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내역도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재산 목록에 첨부할 서류는 화면과 같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채무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한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가입 조회서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 최근 5년분까지의 전체 세목에 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 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 등록 현황,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시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무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을 소명하는 폐업사실 증명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면제재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창원지역 기준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00만원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위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면제재산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와 150%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15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출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첨부할 서류로는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채무자는 수입상황 보고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소득 외에 따로 연금 등의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에 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소득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회생신청 직전에 사업을 폐업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원 및 자녀재산 처분 내역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 영업비 지출이 있는 경우 지출 자료를 조사한 후 실제 지출한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하되 통상 소득의 20%에서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원칙이나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환자 등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 부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등에 관하여 소명하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부양은 배우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자녀 수 또는 부양 비율을 정하고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고 자녀가 2인이라면 자녀는 각 1인씩 부양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부가 각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쪽이 부양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모 부양은 실질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 신청의 경우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서의 기재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종 학력, 현재 주거 사항을 기재하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과거의 면책 절차 등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변제 계획안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고 변제 계획안의 변제 기간과 변제 예정액표의 기간이 일치하는지 및 청산가치 보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변제 예정액표의 기재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자세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의 개인회생 양식 다운로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제도 소개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